지혁과 은호의 동업으로 시작한 사업은 날개를 달았는데요. 문제는 성공만큼이나 복잡해진 마음이었습니다. 은호는 성재의 솔직한 고백과 지혁의 묘한 눈빛 사이에서 흔들렸고 두 남자 역시 더는 물러설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걸 뒤흔들 지혁이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데요. 은호는 알 수 없는 불안감 속에서 지혁을 바라봤고 지혁은 잠시 말문을 닫은 채 깊은 한숨만 내쉬었죠. 과연 그가 숨기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이 비밀은 세 사람의 관계를 어디까지 흔들게 될까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혁 선배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건 기대 이상이에요. 손님들이 다들 인테리어가 마음에 든다면서 다음 의뢰까지 맡기겠다고 하네요. 은호는 들뜬 목소리로 소식을 전하며 눈을 반짝였어요. 지혁은 서류 더미 위에 팔을 올려놓은 채 피곤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지만 미소만큼은 진심이었답니다. 내 감각이 통하는 거야. 난 처음부터 알았어. 우리가 잘할 거라고. 두 사람의 동업은 그렇게 시작부터 놀라울 만큼 순조롭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작은 리모델링 프로젝트 하나가 입소문을 타면서 그 다음 주에는 카페 2곳, 그 다음 달에는 소규모 상가 전체의 인테리어까지 맡게 되었고 일거리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밤이 깊어도 사무실 불은 꺼지지 않았고 탁자 위에는 커피잔과 도면, 자재 견본이 뒤섞여 있었어요. 은호는 피곤해 눈을 비비면서도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고 지혁은 그런 은호를 바라볼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죠. 선배, 이 디자인은 좀 과감한 것 같지 않아요? 과감해야 눈에 띄지. 내가 그린 선은 이미 충분히 따뜻하니까. 그런 대화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강점을 발견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호흡을 맞춰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은호는 자신이 단순히 동업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벅찬 감정을 느꼈어요. 고객이 웃으며 여긴 들어오는 순간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지혁은 그 옆에서 묵묵히 계산기를 두드리면서도 내심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기쁨만큼이나 마음속의 미묘한 감정도 커져갔죠. 은호는 지혁과 함께 있을 때마다 안정감과 설렘이 동시에 찾아왔고 지혁은 은호가 다른 남자와 웃으며 이야기할 때마다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어요. 아직 누구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예전과 같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성재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는 늘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은호 후배. 이렇게 바쁘게 지내는 줄 몰랐네. 요즘 얼굴 보기 힘들어서 섭섭했어요. 은호는 난처한 듯 웃으며 대답했다. 성재 씨, 죄송해요. 일이 생각보다 커져서 정신이 없었어요. 성재는 그 말에 잠시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다시 차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무언가 결심한 듯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할 게 있어요. 나 더는 숨기고 싶지 않아. 오래전부터 은호 후배를 좋아했어요. 그 순간 은호는 눈이 커지며 말을 잃었어요. 성재 씨,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을 미뤘고 성재는 미소 속에 긴장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된 지혁은 한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은호와 성재가 마주 앉아 웃고 있는 장면이 이상하게도 마음속을 파고들었죠. 집으로 돌아온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바보처럼 보고만 있었지. 그날 이후로 지혁의 마음은 더 복잡해졌어요. 은호에게 다정하게 다가가고 싶으면서도 동업관계라는 이유로 선을 넘지 못했고 성재의 고백이 떠오를 때마다 질투심이 치밀었죠. 은호 역시 성재의 다정함과 지혁의 묵직한 배려 사이에서 쉽게 답을 내리지 못한 채 흔들렸습니다. 한편 예기치 않게 꼬여버린 가족 문제는 은호를 더 힘들게 했어요. 어머니 정순이는 여전히 강호의 편을 들며 은호를 몰아세웠습니다. 내 동생은 늘 내 그림자에 있었어. 네가 조금만 더 챙겨줬으면 저렇게 되진 않았을 거야.
은호는 울컥하며 대답했어요. 엄마는 언제까지 제 잘못만 찾으실 거예요? 저도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요. 하지만 정순이는 차갑게 돌아섰고 강호는 그런 엄마의 말에 기대어 누나를 원망했다. 누나만 잘났지 나는 항상 비교만 당했어. 은호는 억울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뒤섞여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골목길을 혼자 걸으며 은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내가 뭘 더 내어줘야 하지 내가 얼마나 더 버텨야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아침 은호는 다시 환하게 웃으며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지혁이 있었고 힘들면 말해. 네가 내 편이었던 날들을 나는 잊지 않고 있어라고 조심스럽게 말해주었어요. 그 말이 은호에겐 하루를 버티게 하는 작은 손잡이였죠. 한편 지혁의 여동생 수비는 자신의 연애가 깨끗하게 끝나지 못한 상처와 마주하고 있었는데요. 오래 마음을 줬던 사람이 이혼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흔들렸지만 내가 믿었던 낭만이 실제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구나라고 자조하던 때에도 수비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일상을 놓지 않았어요. 다음번엔 내 마음을 지킬 방법부터 배우자라고 다짐하면서요. 그런 각성은 집안 대화에도 스며들어 늘 보호만 받던 막내 자리에서 벗어나 점차 한 사람의 몫을 해내는 변화로 이어졌어요. 기류가 달라지던 어느 날 은호의 생일 파티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성재가 사람들 앞에서 은호의 손을 꼭 잡고 나는 언제나 은호 후배 옆에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해버린 거죠. 사람들의 숨소리까지 들릴 만큼 조용해졌고 전광판처럼 모두의 시선이 그 손등 위에 박혔는데요. 은호는 손을 뿌리치지도 더 꼭 쥐지도 못한 채 굳어 있었고 지혁은 그 순간 눈앞에 초점이 흐려지며 자리를 비켰어요. 골목 술집에 앉아 잔을 비우던 그는 결국 휴대폰을 들어 메시지를 쓰다 지우길 몇 번이고 반복했는데요. 너무 늦었나 아니면 너무 조심했나라는 후회가 잔 밑에서 가시처럼 올라왔죠. 새벽 공기가 차가워지는 사이 그는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더는 미루면 안 된다는 것, 누구의 배려 뒤에 숨을 시간이 끝났다는 사실이요. 지혁과 은호의 사업은 그 와중에도 커지고 있었는데요. 대형 주거 복합 리모델링 입찰을 따내면서 팀은 더 커졌고 외주와 하도급, 물류와 품질 관리 같은 낯선 단어들이 일상 대화로 바뀌었어요. 첫 주는 괜찮았지만 둘째 주에 문제가 터졌죠. 단가를 낮춘 하도급이 규격 미달 자재를 끼워 넣은 게 발각되면서 공정이 멈춰버렸고 고객사 담당자는 목소리를 낮추지 않은 채 이대로면 계약 해지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사무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은호는 이건 제 책임이에요. 제가 좀 더 확인을 했어야 했어요 라고 말했지만 지혁은 아니야. 이건 우리가 같이 서명한 일이야. 같이 바로잡자라고 잘라 말했어요. 그날 이후 둘은 밤을 새워 하도급 라인을 다시 짰고 물류 동선을 바꾸었고 품질 샘플링을 2배로 늘렸어요. 팀원들의 얼굴이 해질녘 벽 같은 색으로 질려갔지만 그 시스템은 일주일 만에 효과를 냈고 중단됐던 공정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죠. 고객사 담당자는 생각보다 빨리 온 수정된 보고서를 보고는 한숨 길게 내쉰 뒤 다음 주 현장 점검 때 결과로 이야기하죠 하고 전화를 끊었고 둘은 같은 타이밍에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댄 채 잠깐 웃었는데요. 그 웃음은 승리감이라기보다 겨우 다음 발 디딜 바닥이 생겼다는 안도의 표시였어요. 위기의 틈 사이로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는지 몰라요. 며칠 뒤 지혁은 더는 미루지 않고 말했죠. 나는 이제 너를 동업자로만 볼 수 없어 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너지지 않는 기둥처럼 단단했어요. 은호는 순간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소리를 들었고 오랫동안 억눌러 두었던 감정이 온몸에 타고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사랑의 선언으로 끝날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재 또한 뒤로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은호 후배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난 은호 후배의 곁을 지킬 거예요 라고 했고 그 말이 누군가에겐 집착처럼 들렸을지 몰라도 은호에게는 오랜 시간 한 사람을 떠받치던 충성의 모양으로도 느껴졌어요. 그럼에도 그녀는 대답을 미뤘어요. 선택이 누군가를 구하고 동시에 누군가를 다치게 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 책임을 가볍게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러던 참에 또 다른 사건이 터졌어요.
서류상으로는 깔끔해 보이던 현장 중 하나에서 안전 인증 누락이 발견된 거예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구석에서 오래된 매뉴얼을 그대로 베껴 넣은 흔적이 드러났고 그 매뉴얼은 전임 관리자의 서랍 깊숙이 묻혀 있었다는 사실까지 확인됐어요. 겉보기엔 실수 같았지만 안쪽을 들여다보니 누군가 의도적으로 절차를 건너뛴 흔적이 있었죠. 이건 악의예요. 실수가 아니에요 라고 지혁이 낮게 말했을 때 은호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을 봤어요. 흔들리지만 흔들리고 싶어 하지 않는 눈빛이었죠. 둘은 즉시 리스크 보고서를 올리고 해당 공정을 전면 중단했어요.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그 선택은 옳았고 고객사 역시 처음에 분노를 거두고 이 정도로 직접 인정하고 시정하면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했죠. 다만 이 과정에서 문제의 매뉴얼을 서명한 사람 명단 중 이지혁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고 오래전 다른 회사에 있을 때 지혁이 임시로 컨설팅하며 남겼던 복사본이 뒤섞여 있던 게 드러났어요. 그 이름 하나가 서랍 속 먼지처럼 고여있던 과거를 툭 건드렸고 예상치 못한 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과거 이야기는 지혁의 입에서 먼저 나왔어요. 그는 그동안 감춰왔던 어떤 사실에 대해 지혁이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호야, 사실 나한텐 잃어버린 딸이 있어. 순간 공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어요. 은호는 귀를 의심했죠. 얼굴이 굳어지고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혁 선배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딸이 있었다고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믿고 싶지 않은데 이미 믿어버린 마음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지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숨기고 싶어서가 아니었어. 부끄러워서였어. 그때 나는 매일을 버티는데 급했고 좋은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 무너지지 않으려는 쪽을 골랐어. 그래서 말할 수가 없었어. 은호는 울컥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배는 늘 저한테 믿음을 주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건 숨겼네요. 전전 바보였네요. 눈물이 맺혔지만 분노가 더 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알 수 없는 연민도 몰려왔어요. 잠시 침묵 끝에 은호는 낮게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의 당신은 또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 거짓을 택하려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지혁은 은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지금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매일 한 발이라도 옮겨보려 해 늦었지만 너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은호는 차갑게 쏘아붙이려다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한편이 무너져 내리듯 요동쳤기 때문이었죠. 그 고백이 너무 늦었지만 동시에 너무 진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워요. 선배를 원망하면서도 또 안아주고 싶기도 해요. 전 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죠?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래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성재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스스로와의 싸움에 들어갔어요. 그는 지역과의 경쟁이 단지 사랑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사업의 윤리와 방식, 사람을 대하는 태도 같은 것들이 결말을 바꾸기도 한다는 걸요. 그래서 그는 회사 회계팀을 설득해 자재 할인 프로그램을 고객에게 선제 제안했고 우리가 먼저 손해를 보고 신뢰를 사자라고 주장했어요. 그 결심이 단지 점수 따기용이 아니라는 걸 은호는 알아봤어요. 사람의 눈동자는 그런 대목에서 투명해지거든요. 그날 저녁 성재는 나 은호 후배를 잃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은호 후배가 행복해지는 길이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 있도록 은호 후배가 끝까지 솔직해줬으면 해요라고 말했고 그건 고백과 양보와 성장 사이의 묘한 균형 같았어요. 은호는 그 순간 마음속 어디선가 작은 문 하나가 조용히 닫히고 다른 문 하나가 조금 열리는 소리를 들은 듯 했죠. 은호의 집에서는 또 다른 전선이 정리되고 있었어요. 정순이는 강호의 일로 은호를 몰아붙이다가 어느 날 가게 앞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다 말고 그릇을 소리나게 내려놓았어요. 내가 언제부터 너한테 이렇게만 말했지 하고 중얼거리다가 은호가 퇴근에 들어서자 밥은 먹었니라고 오랜만에 평범한 질문을 했죠.
그 작은 문장이 마음을 흔드는 데는 거창한 반성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삶은 대체로 그런 잔잔한 말 한마디에서 방향을 바꾸곤 했고 강호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룸메이트 방에서 중고 거래로 모은 돈으로 자격증 학원 등록을 했고 나도 이제 내 자리에서 뭐라도 해볼게라고 톡을 보냈죠. 10줄짜리 사과보다 그 한 줄이 오래 남았어요. 일이 안정을 찾아갈 즈음 의외의 반전이 또 하나 나타났어요. 지혁의 잃어버린 딸과 관련된 기록을 찾던 중 보호기관 담당자가 남긴 오래된 메모에서 당시 인근 문화재단 장학 후원자와의 연결 가능성 검토라는 문장이 발견됐고 그 문화재단은 고성이가 이사로 있던 곳이었어요. 누구도 바로 무언가를 단정하지 않았지만 인연의 실은 생각보다 촘촘했고 우연과 의도를 가르는 선은 늘 사후에만 선명해졌죠. 은호는 지금 당장 그분을 의심하자는 게 아니라 과거의 우연들이 지금의 결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거예요 라고 차분히 말했고 지혁은 나한텐 그 과거를 파헤치는 일이 죄책감과 안도감을 동시에 데려오겠지라며 잠시 눈을 감았어요. 진실은 늘 양날의 칼이라 만나기 전부터 손이 떨렸지만 애써 피하면 언젠가 더 크게 돌아오는 걸 두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현장은 다시 분주해졌고 고객사는 최종 준공 검사를 일주일 앞당겼어요. 팀원들의 발걸음이 빨라졌고 품질표에 작은 체크들이 차곡차곡 쌓였죠. 준공 전날 밤 은호와 지혁은 비어있는 거실. 한복판에 앉아 아직 포장도 떼지 않은 식탁을 사이에 두고 컵라면을 나눴어요. 이상하게 오늘은 별로 긴장 안 돼요 라고 말하자 지혁이 긴장 대신 확신이 들어와서 그래라고 웃었고 은호는 확신이요? 하고 되묻자 그는 실수해도 다시 고치는 법을 알잖아. 그게 확신이야 라고 말했죠. 그 말은 대단한 미약 같지도 싸구려 위로 같지도 않았고 그냥 두 사람이 같이 버티며 터득한 하나의 삶의 기술 같았어요. 준공은 무사히 통과했고 고객사는 이번 건으로 우리도 배웠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시스템을 손보자라고 말하며 장기 유지보수 계약까지 제안했어요. 성공의 기쁨은 예상보다 조용하게 왔고 그 조용함이 오히려 깊었어요.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 늦은 밤, 은호는 사무실 전등을 끄지 않고 의자 등을 살짝 젖힌 채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라고 낮게 말했죠. 성재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 지혁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 그 두 감정이 교차하면서도 이상하게 가벼운 바람이 불었어요. 자신이 어떤 사람과 어떤 속도로 걸을지를. 이제는 스스로 정해도 되겠다는 자각이었죠. 전화가 울렸고 화면에는 엄마라는 두 글자가 떴어요. 내일 반찬 몇 가지 해놨다. 시간 되면 들러라라는 평범한 음성이 흘렀고 그 평범함이 기적처럼 다정했어요. 다음날 지혁과 은호, 성재 세 사람은 같은 공간에 앉아 서로 다른 침묵을 나눴어요. 성재가 먼저 입을 열었죠. 나 이제 네가 어떤 답을 해도 받아들이겠다. 다만 나에겐 시간이 조금 필요할 거야. 그 시간을 허락해줘라고요. 지혁은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건 기다림뿐일지도 몰라. 근데 그 기다림을 의미 있게 만들게라고 했고 은호는 둘을 번갈아 보며 우리 다 같은 방향으로만 살 수는 없겠죠. 그래도 각자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길이라면 언젠가 다시 만나도 괜찮을 거예요 라고 천천히 말했어요. 그 말에는 이별의 냄새보다 성장의 온기가 더 많이 섞여 있었고 누군가는 미완이라 불렀겠지만 세 사람에겐 그 미완이야말로 앞으로 살아갈 날들의 모양을 닮아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숙제처럼 지혁은 잃어버린 딸의 기록을 마저 찾아보기로 했어요. 확실한 진실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겠지만 숨긴 진실은 결국 우리를 분해해버리더라라고 그는 말했고 은호는 같이 가요. 나도 모르는 내 과거를 마주본 기분일 테니까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길이 행복으로 곧장 이어질 거라고 아무도 약속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정면으로 걸어가겠다는 약속만큼은 서로에게 분명했죠. 창밖엔 이 계절의 끝과 다음 계절의 시작이 교차하는 빛이 있었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각자의 방향으로 흩어졌지만 이상하게도 같은 노을빛 아래 있을 때 사람은 자신이 덜 홀로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곤 했어요. 은호는 그 노을빛을 바라보며 마음속 어딘가에 조용히 앉아있던 질문을 다시 꺼내들었고 내가 가장 나답게 웃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라고 속으로 중얼거렸는데요. 대답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괜찮았어요. 여백이 생겼고 그 여백을 채울 언어와 시간이 생겼으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는 완결되신 여지를 남긴 채 다음 장으로 넘어갈 준비를 마쳤고 시청자들은 다음 회의 예고를 기다리며 한 페이지를 덮었는데요.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지만 모두가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선택은 누군가를 상처내고 동시에 누군가를 구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상처와 구원이 같은 사람에게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타이밍을 배우고 기다림을 배우고 진실을 배우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요.